자, 이어서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저희 2부 시간에는 지난 2분기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좋았죠. 주요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전기차 판매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분과 함께 오랜만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디자인학과 권영주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서울 그 모터쇼 했을 때 한번 그랬나요? 네, 그때 한번 방문해 주셨고 나오기 싫으셨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방송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요. 그럼요. 역시. 자, 좋습니다. 일단 그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전기차 수요가 진짜 좋은 건가 봐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네. 그 하나는 자동차 회사에게 네. 강제로 너네 차 팔아라 라고 하는 강제 규제 축이 하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가 안 팔면 안 되잖아요. 네. 안 팔면 벌금 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도 일단은 많이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자. 네. 그래서 자동차의 종류를 다양화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아진 거죠. 그리고 충전 인프라도 많이 늘어나고, 네. 이제 전기차를 살만한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전기차 판매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거죠. 네, 네. 두 번째 축은 두 번째 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비의 축. 소비.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초창기에 전기차는 비싸가지고 네. 소득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만 접근을 했었는데 가격이 조금씩 계속 내려오잖아요. 네, 네. 거기에 이제 보조금도 남아 있고 하니까 내가 차를 바꿀 때 옆집이 전기차를 샀는데 나도 한번 사볼까? 네, 네. 라고 할 때 약간의 경제적인 측면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에너지 비용이 저렴하게 된다는데, 네. 엔진 오일을 안 갈아도 된다는데, 고장도 안 난다는데, 네. 이런 메인터넌스 비용 자체가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나도 한번 타보자라고 하는 심리를 이끌어내는 거죠. 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니까 네. 상승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 규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규제요? 네, 네. 규제는 그러니까 환경 규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출 규제입니다. 네, 배출 규제. 단순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각 제조사에게 네. 기후변화 협약이나 아니면 각 나라가 당신이 1년에 자동차를 100만 대를 팔았을 때 네. 한 대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이 네. 뭐 1g이라고 하면 네. 전체 100대를 팔아도 100g 안에 들어오세요. 네. 근데 이제 자동차 회사가 똑같이 1g만 나오는 차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벌려고 네. 비싼 차 팔거든요. 네. 100이랑 큰 차. 네. 근데 그 차들은 수익은 좋은데 네.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걸 어디선가 상쇄를 시켜야 돼요. 그 상쇄를 시키는 게 전기차를 한 대 팔면 네. 상쇄를 시켜줍니다. 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전기차를 제조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 소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혹시 우리가 좀 눈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알겠어요. 저희가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도 주변에 보면 차가 늘어나고 있는 건 보이니까 알겠는데, 이걸 뭔가 이렇게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소비와 사람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소비와 사람들의 욕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자동차에 대한 욕구가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네, 그냥 자동차 사고 싶은데 네. 전기차가 있으니까 전기차를 사는 거예요. 여기서 전기차를 선택할 때는 경제적 이유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메인터넌스 비용이 저렴하고 에너지 비용이 저렴하고 네. 근데 보조금도 좀 있으니까 가격 부담도 낮춰져 있고. 근데 이제 전기차를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전기차를 일부 갖고 있습니다만 네네. 한번 맛을 들이면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교수님은 왜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거는 충전이 불편하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네. 너무 조용해서 네. 그 조용함이 주는 편안함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쳐다보는 시선, 우리가 보통 하차감이라고 하죠. 준중형차 내연기관 타는 사람들은 주차장에 차 세우면 네. 그냥 문 닫고 갑니다. 그렇죠. 근데 왠지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네. 문 닫고 한 번 돌아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얼리어답터이고 네. 뭔가 어드밴스드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해합니다. 네. 네. 네, 저는 이해해요. 네. 네, 혹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해봤습니다. 그 요즘에 리비안이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리비안이요. 네. 그 리비안이 그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 제2의 테슬라 혹은 테슬라의 대항마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뭐 제2의 대항마
제3의 테슬라 이런 회사 많잖아요. 네. 뭐 리비안도 있고 뭐 루시드도 네네. 있고. 리비안은 개인적으로 전략을 잘 짰다고 봐요. 뭐 창업자가 이게 스카렌지라고 죠 MIT 네네. 출신이잖아요. 전략을 잘 짠 건 뭐냐면 루시드는 사실은 하이 퍼포먼스 그러니까 네. 완전히 프리미엄으로 시장에 포지션을 하는 건데 네. 리비안은 물류를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개인이 구매하는 시장이 더 크냐 네. 아니면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쪽에 더 쓰임새가 크냐 네네. 봤더니 물류 회사가 원가 절감을 하려면 네. 전기차를 쓰는 게 에너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해요. 네네. 그러니까 물류 비용을 원가를 크게 보면 세 가지 원가가 있잖아요. 에너지 비용, 네. 차값, 인건비. 네네. 근데 인건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인건비는 나중에 자율주행으로 줄이려고 하겠죠. 네. 그다음에 에너지 비용은 조금이라도 기름보다 싸니까 나머지 하나가 차값인데 물류회사 입장에서 보면 차값에 대한 협상 권한이 없어요. 물류회사. 그냥 제조사가 네네. 이거 5천만 원이야. 아, 그렇죠. 네네. 그럼 물류회사는 그 돈 뭐- 주고 사야죠. 좀 깎아줘. 그럼 안 돼? 네네. 사야죠. 네. 그래서 아마존이 미리 리비안에다가 돈을 투자한 이유가 리비안이 물류차를 만드니까 그걸 입도선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비안 입장에서는 이미 15만 대를 사겠다는 고객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 그리고 실제로 상용으로 썼을 때 네. 배달용으로 썼을 때 소모가 빨리 돼요. 네네. 그러니까 차를 바꾸는 타이밍이 그렇죠. 짧아지죠.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나중에서야 뭐 사이버 트럭 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장과는 완전히 달리 물류 시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이 있는 거죠. 차를 비교하면 안 되네요. 시장을 보는 거죠. 아, 차를 비교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 차가 누구한테 쓰여서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감동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아니, 감동적이어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차를 비교하잖아요. 네. 웬만하면 야, 그럼 사이버 트럭이 더 나아, 뭐 RT1이 더 나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네. 디자인 보고 구분하는 거예요. 네, 전기 자동차는 A 회사가 내놓은 차와 네. B 회사가 내놓은 차에 성능 차이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네. 아주 미세하게 연소율이 뭐 벤츠가 더 좋아, 네네. 뭐 또 얘가 좀 더 떨림이 적어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지만 네네.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 있는 전기 가지고 모터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배터리 큰 거 썼냐, 작은 거 썼냐, 네네. 그다음에 모터 용량의 파워를 많이 줬냐, 적게 줬냐, 네네. 그건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많이 주면 네. 전력 많이 쓰니까 주행거리 짧아질 거고 네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판단해서 네. 선택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어느 게 우아하다, 어느 게 열하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용도별로 보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리비안은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그러면 근데 리비안에게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양산 능력일 텐데. 그렇죠. 지금은 어떤 거 같으세요? 지금 이번 2분기. 우리 테슬라도 초창기에 네. 어떤 평가가 나왔냐면 전기차를 잘 개발할 수는 있으나 네. 대량 생산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네네. 그런 평가가 이미 한 10년 전에 나왔어요. 네. 근데 결국은 처음에 뭐 10,000대 만들고 20,000대 만들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리비안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만들어서 인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거 앞으로 늘어나는 건 빨리빨리 늘어납니다. 그래. 예, 왜냐하면 제조 노하우는 금방 쌓여요. 예, 그래서 만들어서 늘어나는 거는 뭐냐면 부품의 공급 능력 네네.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10만 대를 만들고 싶은데 네. 저 부품을 나한테 공급하는 회사가 네. 이 사람이 10만 대를 다 못 가져갈 것 같아. 네네. 5만 대만 해. 네. 그렇게 하면 나는 5만 대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부품이 없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의 축적도가 쌓여야 돼요. 네. 쟤네들이 10만 대 만든다 그랬는데 정말 10만 대 만드네. 그럼 네네. 그 다음부터 이제 부품 공급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신뢰도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부품 회사도 리비안에다가 10만 대 물량을 주기 위해서 네.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럼 부품이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공급이 되고 계획된 생산량이 이루어지고 요게 이제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건데 네.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리비안의 미래를 지금 그릴 수는 없는 상태예요? 아니면 시작했기 때문에 좀 밝게 볼 수 있는? 시작했으면 속도는 빨리 나죠. 왜냐하면 실제 이 회사가 양산해서 네네. 차를 팔고 있다라는 게 이미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네. 이제 믿어도 되겠구나라는 신뢰가 쌓여서 야 얘네가 내년에 50만 대 한다는데 그럼 우리도 50만 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네. 투자하자.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리비안이 50만 대를 만들어서 못 판다. 네네.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리비안 입장에서는 이미 물류
고객들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니까. 아마존한테 이미 공급한다고 그렇죠. 해놨으니까. 네. 그것만 만들어줘도 사다니까?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리비안이 흥미로운 게 하나 하잖아요. 네, 네, 물류 사업자가 쓸 수 있는 구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 차량 유지비 절감, 요걸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운행을 하면 네. 내가 직접 운행을 할 때 어느 정도 거리에 어떤 선택을 경로를 삼아야 네. 최적화된 경로가 나오는가. 네. 이거는 지금 IT 기업들이 많이 잘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리비아는 이거를 직접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 사업자는 배달만 잘 하세요. 네. 어떤 경로로 가고 이 차의 상태는 어떻고 이걸 우리가 다 최적화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거네요. 아마존이야.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렇죠. 풀필먼트 센터도 다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존이야. 뭐 아마존이 알아서 그냥 차만 있으면 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아마존이 아닌 다른 온라인 커머스 업체들이 그렇죠. 중소형 물류 네. 업체들. 중소형 물류 업체들이 전기 밴을 구매하려고 하면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 풀필먼트까지 가기에는 좀 길이 먼데 이런 것들을 그럼 다 해주겠다는 리비안이 거예요. 해주겠- 네. 그런 사업자. 당신이 A에서 B까지 배달을 할 때 어떤 경로로 가는 게 제일 좋고 네. 차는 어떤 상태고 그 다음에 뭐 성능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무선으로 업데이트 어떻게 하고 우리가 다 관리해 드릴게요. 네. 네가 하지 마세요. 내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류 사업자는 배달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보면 자율주행까지 가기 전까지는 네네. 운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근데 이건 아직 계획 단계인 거죠? 아니 왜냐면 지금 판 대수가 몇 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2021년에 네네. 리비아는 이제 이 구매 플랫폼을 물류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아마존 이외에 네네. 다른 회사 쪽에는 이제 그 플랫폼 안에 담으려고 하겠죠. 그렇겠네. 이제 그건 비전인 거고 그렇죠. 일단 아마존 납품부터 먼저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하는 네. 것도 지금 버거울 만들어 텐데. 팔아야죠. 그거 하고 이제 다음 들어오는 물량들은 그 솔루션까지 같이 해주겠다. 네,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은 리비안이 만들어서 쿠팡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쿠팡의 배달 경로로 다 만들어주고 네네. 쿠팡의 차를 다 관리해주고 네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거 미국에는 저도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미국에는 이제 트럭커들이 이용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주는 그럼요. 그런 기업도 있어요. 네, 워낙 미국은 네. 물류가 기니까. 물류가 기니까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기름 넣을 때 혜택 많은 크레딧 카드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들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미국이라는 나라는 물류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착안을 해서 우리도 물류 해주겠다. 그렇죠. 거네요. 알겠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자, 그래서 리비안은 사실 사업 전략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리비안이 얼마나 양산을 잘 해내느냐를 진도를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테슬라는 승용 갔다가 상용으로 확장당하고 네네. 리비안은 상용으로 들어가서 승용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어서 저 테슬라도 여쭤볼 거 많습니다. 네. 자, 테슬라 일단 그 뭐 호재거리는 되게 많아요. 전기차 충전기 규격을 지금 다른 기업들도 우리도 채택할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인 거예요? 어떤 의미라기보다 역사를 보면 돼요. 네. 전기차를 가장 먼저 만들어 파는 회사가 테슬라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테슬라는 자동차만 팔고 말았을까요? 그 자동차 팔았으면 충전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 당시에는 충전 표준 같은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서 자기들이 많이 판 동네에다가 네. 열심히 계속 만들어주고 왔던 겁니다. 충전기를.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서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니까 미국 내에서 충전기를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통일을 하자.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DC1 콤보라고 하는 네네. 급속과 완속을 하나의 콘센트로 하는 그 방식을 깔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은 충전기 개수는 당연히 DC1 저 미국의 표준 쪽이 많죠. 네. 뭐 한 10몇만 개 있으니까 테슬라 다 해봐야 한 16,000기 정도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런데 뭘 잘했냐면 전기차를 많이 사는 동네에다가 먼저 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치를 잘 선점한 거죠. 네. 그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충전기 개수가 많은 것과 네. 몇 개는 안 되는데 이용률이 높은 것. 이용률 높은 거 되게 중요하죠. 이용률이 높은 거를 테슬라가 했던 거죠. 그 이용률이 높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많이 사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GM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데 네. 야 여기는 GM 충전기보다는 테슬라 충전기가 훨씬 많아. 네. 나 GM 차 안 살래. 네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자 관점으로 접근한 거예요. GM과 포드는. 내가 전기차를 팔려고 하니까 네. 저 사람이 안 살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야 그러면 테슬라한테 이것 좀 같이 쓰자라고 했던 거고 테슬라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충전기를 이용하면 할수록 네. 전력을 유통하는 사업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진을 앉은 자리에서 그냥 먹는 거죠. 그런데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네. 내가 배가 고픈데 김밥집이 뭐 제2김밥집이 있고 네. 뭐 무슨 김밥집이 있고 나는 김밥 아무거나 먹으면 되잖아요. 네네. 왜 꼭 여기서 샀다고 여기서 먹어야 돼? 이게 불편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위치를 먼저 선점한 테슬라를 쓰게 이제 GM이나 포드가 요청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 표준 논란이 일어난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 바뀔 거냐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 저는 그게 더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럼 콘센트만 꽂는 게 끝인 거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네. 지금 자체에서는 네. 젠더를 줘서 네. 젠더 가지고 연결해서 쓰게 만들 수도 있고 네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만들어내는 차는 아예 인빌트로 음. 인빌트로 두 개를 달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DC1 콤보 타입하고 테슬라 타입하고 두 개를 앞에 또는 옆에다가 네네. 붙여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GM 입장에서는 테슬라 충전기만 이용하라고 이걸 요청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두 개를 달고 나오죠. 근데 그러면 젠더만 바꿔 낀다고 그러면 이게 그 전기차는 충전할 때 통신까지 같이 돼야 된다면서요? 네. 그럼 젠더만 바꿔 낀다고 그 통신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같이 이렇게 뭔가 시스템으로 바꿔주면 돼요. 예, 소프트웨어로 바꿔주면 되는데 이제 흥미로운 건 그런 거죠. 이미 만들어서 판매가 된 차는 네. 당연히 젠더를 쓰겠지만 네.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차 GM이나 포드가 네네. 네. 여기에 테슬라 거를 하나 더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용자 관점에서는 네네. 이제 김밥집이 두 개 생긴 거죠. 네네. 어느 걸 이용할 수 똑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편해진 건데 그럼 여기를 현대차 혼자서 네. 나는 그래도 하나만 붙이겠어.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하면는 더 안 사겠죠? 네네. 이용자 관점에서. 지금은 되게 잘 사고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현대도 두 개 달아야 돼요. 예.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테슬라 다 따라가네. 네. 라고 해서 미국의 켄터키주가 우리는 그냥 테슬라로 표준하자. 그래가지고 미국 전체 50개 주에서 네. 가장 먼저 테슬라 충전 방식을 그 주 내에서 표준으로 삼아버렸죠. 그럼 다른 주 따라가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나 북미 쪽은 테슬라가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근데 그 이외의 지역까지 다 가겠느냐? 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될까요? 쉽지 않아요. 예, 한국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테슬라 전체 판매량이 한때는 높았지만 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물량이 훨씬 더 길거리에 많아질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오히려 젠더를 써서 일반 우리나라 표준 충전기를 그쵸.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고요. 네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일본이 제일 처음에 급속 충전기 만든 게 이제 차데모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쓰고 있었는데 차데모가 다 죽었어요. 네네. 생각보다 밀려가지고. 네. 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와신 상담. 네. 보니까 중국은 중국 방식을 쓰잖아요. 네. 그 일본은 일본 방식을 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충전기 업체 차데모가 네. 중국에다 제안을 합니다. 네. 야, 우리 둘이 합치자. 어. 이렇게 자칫하다가는 말이야. 미국 애들이 이거 다 가져가겠는데? 네. 우리 둘이 합쳐가지고 테슬라 슈퍼차저보다 훨씬 더 충전 속도가 빠른 차오지라고 하는 새로운 충전 표준을 급속 충전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차오지요? 네, 차오지. 어. 네, 차데모와 중국의 그걸 섞은 용어인데 그래서 둘이 손잡고 무슨 아오지 같은 느낌이 네, 나긴 하는데. 둘이 손잡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미 중국은 자기네 방식을 쓰고 있고 네. 일본도 쓰고 있으니까 서로 각 나라에서 충돌하지 말고 네. 우리가 같이 전기차로 진출해야 될 동남아 국가 여기는 차오지로 차오지로 그냥 다 가자. 점령을 해버리자. 그럼 니네도 전기차를 표준 충전기를 이걸 삼으면 되고 네네. 우리도 이걸 삼으면 된다.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 또 우리나라 자동차에서 인도네시아의 현대자동차가 네네. 또 얘네가 들어오면 또 충전 방식을 바꿔야 돼요. 코드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이제 현대차의 불리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충전도 결국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와가지고 네. 되파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중요한 거고 네. 테슬라는 그렇게 됨으로써 또 하나 얻는 게 있잖아요. 고객 정보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원래 테슬라 타던 사람이 아니고 아이오닉 5 타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네네. 이 사람이 어느 동네에 아이오닉 5를 타면서 이 충전기에서 한 달에 어느 정도 전력을 충전하는구만. 그럼 거기 또 충전 네트워크 좀 보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새 모델 나왔을 때 네. 우리 고객 DB 얻으려고 마케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네네. 자연스럽게. 네. 이 사람이 한 3년 됐네 차가. 이거 새로 나왔는데 사실래요? 네. 그런 것들도 덤으로 얻어가는 거죠. 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 기대감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진짜 돼?라고 의심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이버 트럭은 4680 배터리를 넣는다고 했는데 네. 4680이 진짜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이버 트럭 내놓는다고 하니까 이거 지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늘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주식에 관한 건 이제 주식 전문가들한테 여쭤보고 저는 네네. 산업을 보니까 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사실은 레저용 트럭이에요. 네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리용 트럭이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다가는 어떤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가 있겠죠. 4680 셀을 실제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뭐 저는 그게 적용된다 안 적용된다는 그 4680의 배터리 셀을 만들어내는 업체의 주가랑 관련될 수는 있으나 네네. 그 4680이 들어갔다고 해서 사이버 트럭이 시장에서 네. 야 4680 들어갔으니까 저 차 사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뭐 150만 대가 예약돼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품질 논란이 벌어지면 한번 겪고 네. 여러 가지 또 산고를 좀 겪은 후에 무언가 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저도 궁금한 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네. 이것보다도 그 사이버 트럭이 나올 수 있느냐를 나올 수 있느냐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 네. 그건 테슬라 내부적으로 알겠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발표로는 올해 안에 생산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4680 셀을 쓴다고 하니 정말 그게 쓰일 거냐라고 하는 건 뭐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죠. 근데 올해 안에 나왔어요. 네네. 근데 거기 그냥 과거에 쓰던 거 170 배터리 셀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다만 실험적으로 쓰려면 쓸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전기차. 맞아요. 중국 네. 전기차도 말씀을 꼭 해주셔야 돼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늘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중국 전기차를 가장 대놓고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네. 미국의 짐팔리라는 포드의 CEO가 네네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포드의 경쟁자는 GM이나 크라이슬러가 더 이상 아니다. 토요타도 아니고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다. 그러니까 포드가 전기차를 만들어 파는데 그 경쟁은 그 전에 미국 회사가 아니고 이제 네. 중국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네. 기사에도 안 나온 얘기인데 제가 네. 심심해가지고 오늘 네. 1월에서 5월까지 작년에 현대자동차 일본 들어가서 전기차만 팔았는데 네. 526대 팔았다고 막 엄청 좋아했거든요. 네네. 올해는 잘 팔린가? 해서 들어가서 데이터를 좀 봤어요. 네. 그랬더니 한 199대가 팔렸어요. 5월까지. 일본에서 네, 현대 전기차가. 네. 네. 그런데 일본에서 전기차로만 현대차보다 많이 파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혹시 비아디입니까? 그렇죠. 진짜요? 440대를 팔았어요. 같은 기간에. 자, 그러면 네네. 이게 이제 일본의 수입 자동차 협회 통계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일본의 수입된 전기차 중에 네. 경쟁자는 그러면 당연히 중국. BYD와 현대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 BYD가 이긴 거예요. 네네. 이거를 이제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럽에서 현대가 전기차 많이 팔고 있는데 그럼 현대만 파나? 유럽에 보시면 뭐 진리도 팔고 BYD도 팔고 다 팔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테슬라가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데 네네. 현실은 네. 중국 전기차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전기차는 들어와 있어요. 네네.
볼보 중에 뭐죠 폴스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완성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브랜드로 가려져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구도 폴스타가 중국 차라고 생각하면 안 타겠죠. 그렇죠. 메이드 인 차이나가 브랜드로 가려져 있는 건데 네네. 막상 중국 브랜드가 한국 와서 판매가 된다고 한다면 네. 아직은 안 하니까 네. 상용차 외에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시장이 있다고 봐요. 아, 예, 근데 그게 어떤 시장이냐면 중대형이 아니고 네네. 소형으로 가면 시장이 있다고 봐요. 소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브랜드보다 경제적인 구매 부담에 그렇죠.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국이 작심을 하고 네. 국내 현대차보다 한 1,000만 원 싸게 판다. 네. 라고 하면 시장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측면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왜 한국에 안 들어오냐면 한국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시장 작다고. 예, 예. 많이 만들어도 네. 한국에 줄 물량도 없대요. 몇 대나 판다고. 그런 얘기해요.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한국에 몇 대나 판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유럽에 수출하기 너무 정신이 없대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의 그럼 장점은 거의 비슷한 성능의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그 비슷한 성능의 가격이 싸고 여러 가지 이 질문 자체가 좀 무시하는 그렇죠. 질문이에요. 예. 네, 잘못 그렇긴 한데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 전기차를 잘한다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일찌감치 시작해서 소비자들이 가격 저항이 높다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격을 낮춰서 가야 되니까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주력을 했고 네. 근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가격이 낮은데 단점이 에너지 밀도도 떨어지는 거니까 네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 방식을 바꿨죠. 셀 모듈 팩에서 모듈 없애버리고 셀 투 팩으로 바로 가버리고 그러면 동시에 에너지 밀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뭐 기술 개발도 여러 가지 했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용자 경험이 너무 풍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기차 누적 대수가 40만 대잖아요. 네네. 네. 그럼 우리는 전기차 보유자가 40만 명이고 전기차를 경험한 사람이 40만 명이란 얘기예요. 네. 중국은 이미 몇 천만 명이에요. 네. 그 몇 천만 명이 끊임없이 쏟아내는 불만과 네.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하는 그런 고객의 보이스를 피드백을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비 성향을 읽을 줄 알아요. 그게 두 가지 측면이고요. 네. 세 번째는 과거에 내연기관에서 해외 수출을 못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미 샤시 설계서부터 이제 해외 모든 충돌 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상당히 완성도를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맞으니까 예전에 우리 중국차가 내연기관차 유럽 가서 충돌 시험 받았을 때 네네.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놀림감이 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이거 뭐 공개되진 않았지만 뭐 들은 바에 따르면 네. 상당히 그 신뢰가 있는 모 회사의 네네. 들은 바에 따르면 직접 회사 내부에서 중국 전기차를 충동 시험을 해봤는데 네. 거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국산차하고. 최근에. 예.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네네.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그 중국이라는 나라를 살짝 우리보다 조금 낮게 보려고 하는 한국이 아닌 네네. 그 이외의 나라, 특히 유럽에서는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저희는 어떻게든 만약에 이제 BYD에서 이제 뭐 120 몇만 대, 그러니까 상반기 네. 그 판매량 내놨을 때, 이거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합쳐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좀 이렇게 격차를 두려고 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두고 우리도 싶은데, 약간 전기차에 대해서는 약간 국수주의, 민족주의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 전기차랑 중국 전기차랑 그러면 타겟 시장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똑같아요. 해외에선. 아 그래요? 둘 다 유럽을 보고 아니 저는 이제 그 소득계층 같아요, 달라요? 소득계층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쌀 것 같죠. 중국 전기차가 유럽에서 네. 생각보다 안 쌉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중국이 잘하는 건 제가 그랬잖아요. 소비자 경험이 많다고.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전기차를 편하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게 배터리 교체식이에요. 네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전기차 이용자들은 충전에 대한 불편함도 꽤 상당히 토로를 많이 한다는 거를 이미 경험을 다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플러그를 꽂아가지고 충전해도 되고 네. 귀찮으면 바꾸세요.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유럽에서 교체식이 상당히 호응을 얻게 된 거고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그 회사가 니오잖아요. 네네. 네. 근데 꼭 니오만 잘하는 게 아니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제조사가 다 교체식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국가의 네. 강제 사항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만 네. 배터리하고 자동차를 분리시켜서 나중에 소비자가 네. 차체만 사게 하잖아요. 네? 소비자가 차체만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배터리 안 사고 네네. 잠깐 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터리에 대한 초기 구매 부담이 적어지니까 네. 오히려 전기차 보급에는 더 유리해요. 그걸 우리도 했잖아요. 이번에 기아가 니로하고 떼진 않았는데 네네. 금융으로. 아, 금융으로? 네네. 네. 아, 그쵸. 거기 현대카드가 거기다가 네네. 리스 붙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영업용 택시를 구매하는 사업자는 그쵸. 네. 차체만 사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배터리는 리스 하는 거고. 와, 그렇구나. 생각보다 많이 가고 있네요. 중국에 가보시면 네. 이제 풀렸으니까 한 번씩 가보시면 네. 당장 전기차의 택시는 기본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뭐 여기저기서 중국의 전기차가 과열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당연히 과열되죠. 그 왜냐하면 전기차가 워낙 잘 되니까 우후죽순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중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만 180개가 넘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누가 만드지도 몰라요. 그런 회사들은 이제 한참 좋을 때는 괜찮지만 네. 이제 점점점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이제 재편되는 시점이 오는 게 그게 이제 지금인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앞으로 살아남을 회사가 어디냐? 네. 그러면 기존의 내연기관 거대하게 만들어서 전기차로 전환한 회사, 네. 뭐 BYD를 시작해서 BYD는 물론 전기차부터 했지만 뭐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 네. 그다음에 현대차랑 합작했던 베이징 자동차, 그다음에 유럽에서 지금 엄청나게 M&A 많이 해놓은 그 지리 자동차 이런 애들이 거의 다 시장을 다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들의 덩치가 다 커지면 네. 어디 가겠어요? 다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면 그게 이제 유럽 아니면 동남아죠. 네네. 미국은 안 갈 테니까. 네. 그러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은 우리랑 계속 경쟁을 해야 돼요. 네네. 거기에 일본도 들어오죠. 네네. 그렇죠. 그렇게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지금 그럼 전기차가 어느 수준이냐? 네. 지금은 속도를 내야 되는 시점이에요. 어떤 품질을 논하는 게 아니라 네네. 전기체 수량 자체, 생산 대수 자체를 무조건 빨리 늘려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생각만큼 빨리 늘리기가 쉬울까요? 안 되겠죠. 네. 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지금 시간이 걸리는데 네. 있는 공장에서 라인을 조금씩 바꾸잖아요. 네네. 이것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합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속도를 가로막는 이제 장애물인데 그럼 현대만 그러냐? 아니요. 도요타는 더 심해요. 도요타는 어때요? 도요타는 바꾸기 더 어려워요. 음. 예, 거기는 워낙 매뉴얼대로 돼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도요타는 하나 믿는 구석이 뭐냐면 전기차 우리 얘기 많이 하니까 네. 와 전기차 엄청 팔리는구나라고 생각하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예요. 아,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도요타는 봐라 우리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네네. 하이브리드 시대가 계속 오래 갈 거다. 다만 지금 전기는 없었던 게 새로 나온 거니까 모든 관심이 그로 몰려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 당신한테 어떤 차를 선택하겠습니까라고 하면 네. 전기차는 아직도 약간 머뭇거리는 소비자가 더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겠느냐? 네. 하이브리드 산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은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리죠. 그쵸. 이게 이제 앞으로 3년, 4년, 5년 계속 어느 정도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는 그러면 손 놓고 가만히 있을까요? 전기차 해야 되겠죠. 네네. 그 전기차를 이제 슬슬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도요타의 전략은 전기차를 2025년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아, 네. 좀 앞당겼네. 2025년이 왜 그러냐면 네. 전고체 배터리 나오는 시점이에요. 본인들이 얘기하는. 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기차 타면서 화재가 났을 때 그 회사의 이미지가 망가지는 거. 네. 그 초창기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예 리스크 제로인 배터리를 가지고 네.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게 2025년이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뭐 GM도 한다, 뭐 현대차도 속도 낸다, 폭스바겐도 속도 낸다 그러니까 네. 다 맨날 하는 얘기가 도요타에 가면 아키오 회장한테 전기차 안 합니까? 맨날 그런 질문 하니까 네네. 야 이제 우리도 해야 될 때가 된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 벌써 끝났습니까? 시간이 밤새 해요 밤새. 미국 시장만 개장 안 하면 제가 조금 더 시간 쓸 수 있는데 그래요. 오늘 잠시 후에 또 미국 시장 개장하기 때문에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이 생각 안 나시죠? 네. 얘기 다 한 것 같아가지고. 약간 문화적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약간 좀 크게 와갖고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얘기를 좀 더 하면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맨날 하는 얘기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삼원계 니켈 네. 코발트 망간 네네네. 배터리 얘기하잖아요. 네. 이 둘의 장단점이 너무 극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 중간에 있으면 안 되나? 인산철, 네. NCM. 네. 그 중간은 없을까? 그래서 뭐 NC 뭐 M 뭐 해서 그래서 이제 리튬 망간 네네. 인산철 배터리가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망간 비율을 넣어가지고 네네. 그게 이제 중국에서 CATL이 이번에 상용화를 시켰잖아요. 네네. 네. 그게 딱 중간입니다. 네. 값은 이거보다 조금 비싸요. 네네. 근데 에너지 밀도는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조금 떨어져. 요 갭을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가의 대중 보급형 시장은 이제 리튬 인산철이 다 장악할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저기 하이엔드 네네. 프리미엄급 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주력하는 이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될 텐데 그 중간급, 네네. 네. 서브 프리미엄 네네. 여기에는 아마 요 중국이 만드는 요게 또 장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가와 중가를 장악하잖아요. 네네. 남은 거 고가 시장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가 이 밑에를 들어가지 못하면 네.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질문하고 끝내야 되는데 아니 저 어제도 이랬는데 오늘도 지금 막 허공을 몇 번을 쳐다봤는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현황을 좀 살펴본 거니까 그렇죠. 예. 따로 어떤 마무리는 짓지 않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그럼요. 따로 마무리 왜냐하면 계속 온고잉이니까요. 네, 그럼요. 그 MC 하시면서 자꾸 마무리 지으려면 습관돼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나오셔서 다시 한번 이제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내용 너무 재밌네요. 1년에 한 번 정도만 와서. 농담입니다. 분기 정도 하시죠. 분기.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영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